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정규장 마감까지 이제 1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일찍 이 3부 토건에 대해서 영상을 또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여러분들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에 상관없이 3부 토건을 매일같이 지금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뭐 거의 변동 없어요. 그죠? 참, 이 2,500원 선은 어떻게든 지키고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좀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2,500원. 아주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만 좀 아쉬운 건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덩달아서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좀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좀 속상하기는 합니다만, 자, 어제와 오늘 이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그래도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주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2,500원 구간이 결국에는 블록버스터급 뺏고 뺏기는 그런 전쟁의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자, 오늘은 3부 토건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3부 토건이 어떠한 길을 왔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제 총선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자, 개인 투자자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저는 손실이 많아요. 저는 종목에 물려 있어요. 다른 종목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진짜 입에 달고 사는 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손실을 만회하고, 자, 다른 종목을 살 수 없다라고 하면은 돈이 없으면은 뭘 해야 돼요?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만드는 방법 제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 당일 상한가 검색식을 통해서 칩스 앤 미디어 포착이 됐습니다. 꼭 상한가를 가지 않더라도 20% 이상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로 포착이 된다고 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음 달 12월 연말까지만 배포하고 배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오늘 칩스 앤 미디어 어떻게 됐느냐? 자, 시초가 전일 종가 대비해서 3% 갭상승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강하게 좀 상승을 보여주면서 20% 이상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렸었죠. 전일 종가 대비해서 오늘 시작하는 가격이 10% 이상 갭상승을 하지 않고 시작하는 종목들로 포착이 된다라는 거고요. 꼭 상한가를 가지 않더라도 20% 이상 급등이 나와주는 이런 종목들로 포착이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목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시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드머니가 몇백이 있든 몇천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50만 원 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이 검색식을 통해서 얼마를 만들었어요? 2억 3천만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요 당일 상한가 검색식 받아 가시는 방법은, 자, 여기 번호가 보이시죠? 요 번호에다가 상한가 라고 문자 메시지를 한 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검색식을 사용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문자를 남겨주실 때 이렇게 작성하셔서 전송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전송해 주시는 분들은 요 정보방에 제가 직접 초대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종목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면 뭐가 따라옵니까? 수익이 따라오겠죠. 자, 그리고 이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을 내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별도로 문자까지도 이렇게 발송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10월 30일에 두산 로보틱스를 32,200원에 잡아드리면서 오늘까지 80% 수익이 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문자로 다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꼭 참여를 하셔서
검색식도 받아 가시고 종목도 다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지금 감지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실 바로 이 이낙연 씨, 또 이낙연 중심으로 힘 모으나 뭐 이러한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삼부 토건을 이야기할 때 사실상 또 이 이낙연 씨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이유가 당연히 있죠.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2020년 11월 이 당시에도 이 정치 인맥 관련해서 이낙연 씨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또 급등했던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었어요. 보시면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 이러한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적용이 됐었기 때문에 자, 또 중도 사퇴하니까 급락하잖아요. 그죠? 또 마찬가지로 대선 후보 지지율 하락 등에 또 급락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왔던 삼부토건 되겠습니다. 또 22년 1월 26일에는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지율 1위 지속을 하니까 또 정치 인맥주로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급등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선 소식에 건설 중소형 테마 상승, 윤석열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되며 상한가 연속 지속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이제 또 삼부토건이 계속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런 이제 걸어왔던 길이 다 이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뭐가 이제 있느냐? 정치, 인맥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뭐 확실하게 그동안 걸어왔던 이 역사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항상 이 정치 인맥주와 함께 했었고 여기에다가 정책주까지 항상 또 함께 했었습니다. 자, 이 정책주 관련해서는 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북 쪽 관련해서인데 자, 찾아놨었는데 언제쯤이었냐면 자, 바로 이런 거예요. 네, 남북 경협 테마. 그죠? 하락 속에 또 뭐 급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찾으려니까 참 안 찾아지네요. 제가 뭐 연도수나 이런 거를 계속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서. 자, 요때죠. 대북 관련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치 인맥과 정책과 같이 항상 삼부토건은 맞물려 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까지도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단기간 안에는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앞으로 나오게 될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낙연 씨와 이 삼부토건이 그동안에 걸어왔던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시 한번 이낙연 씨가 이제 또 이 총선을 기점으로 다시 정치계에 복귀를 하게 될 것인지 이런 관심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은 계속 체크를 해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잘 지켜보신다면 네, 크게 문제 없으실 겁니다. 자, 계속 이제 이재명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이낙연 씨가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치계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삼부토건 주주님들도 마찬가지로 과연 이제 이 이낙연 씨가 다시 한번 또 이 총선을 기점으로 복귀를 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또 계속 브리핑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뭐 우크라이나 쪽 재건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실행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뭐 우크라이나 기사는 굳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별다른 내용도 없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본격화되고 이제 시장이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그러한 우리가 시점과 타이밍을 잡아가야 되는데 내년 5월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5월에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전망케 하는 요 지표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최고 0.5% 인하한다. 최소 0.25% 인하한다라는 여론이 47.6%, 그리고 0.5에서 0.75까지 인하한다라는 것이 13.5%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이면 내년 5월이면 사실상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지금 3월 금리 인하가 조기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요. 30% 가까이 지금 그 확률이 상승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와 동시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코스피 전망은 2800까지도 갈 것이다라는 이러한 여론이 지금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같이 개별 종목들도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지금은 뭐예요? 바닥 구간이다.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요 최근에 이러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2,500원은 항상 지켜왔잖아요. 그죠? 이것만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충분히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모멘텀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요 상단에 매수하신 분들이 문제가 돼 있는 상태겠죠. 아직까지 손실이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장기로 가져가야 될 종목은 장기로 가져가시고, 자,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식도 지금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내가 돈이 없어요, 뭐 물려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없으면은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디 가서 빚내 와서 내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소액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꼭 현금을 만드시고 예수금을 만드셔서 24년도 진짜 기회의 시장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총선의 기회.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힘을 실어 줄 겁니다. 여기에 미국 대선까지. 엄청난 기회의 시장이니까, 자,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24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 24년에 이제 가장 빠르게 다가오는 메인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자, 22대 2024년 이제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총선이죠, 그죠? 다음 달 12월 12일부터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몇 달이에요? 한 5개월 정도의 긴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공개 활동 나선 뭐 한동훈 안에 뭐 진짜 출마의 어떤 신호탄이냐. 진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출마한다라고 하면은 한동훈 씨 관련주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준석 계속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뭐 신당 창당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막 조국 신당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고, 지난 이제 대선 출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현재 대통령과 이때 당시에 홍준표 씨, 그죠? 양자 대결 구도로 이제 진행이 됐었고, 과연 윤석열이 대선에 나올 것이냐, 홍준표가 대선에 나올 것이냐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당시 홍준표 의원의 이제 관련주로 항상 부각이 됐던 경남 스틸 보시면 이 당시 때 엄청난 급등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때입니다. 이때 2021년 8월 요 시점. 이 시점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지만 자,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 지금 현재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이제 결과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홍준표 관련주 어떻게 됐어요? 완전 그냥 떡락했잖아요. 다시 이전 주가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회를 노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시기 계속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도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또 해드려야죠. 자,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0.25에서 0.5% 인하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48.6%, 0.5에서 0.75 인하할 것이다라는 게 16.3%. 그리고 이게 대박이죠. 요게 0.6%긴 하지만 0.75에서 최대 1%까지 인하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0.6%라는 거예요. 이제 금리 인하 시기도 총선 직후에 다가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신다면 이제는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현금이 있어야죠. 내가 투자금이 있어야 이런 큰 기회를 잡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4년마다 실시되는 미국 대선이 이제 다가와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뭐 재선이냐 아니면 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느냐, 지금 이 싸움이잖아요. 그죠? 항상 11월 첫째 월요일에 있는 주에 화요일에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또 치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시기와 그 이후에 6개월 후에 이제 미국 대선. 그죠? 그러니까 지난 이제 또 대선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보자고요. 지난 미국 대선. 자, 바이든 대통령 이때 당시에 그 아리백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원전 정책 뭐 폐기하고 어쨌건 탄소 감축 이런 정책을 바이든이 가장 또 선호하던 정책 공약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실 텐데, 자, 그때 당시에 보자고요. 요때입니다. 바로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급등을 또 계속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회가 또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고, 훨씬 더 이전으로 넘어가서 자,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5G 통신 장비 쪽 섹터가 또 강하게 또 수혜를 받았었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럴 때를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잡아야 여러분들 진짜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지. 또 나중에 뒤늦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주가 곤두박질 치고 또 손실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현금을 준비해서 미리미리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상승 나오는 이러한 구간에 우리는 수익을 챙겨 나오자 이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이어 나가셔야지 손실이 없어요. 아시겠죠? 굉장히 강조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